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새벽 6시 10분 겨울비가 내리는 서울시청 앞. 아직 해도 뜨지 않은 민원실 복도에 68명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맨 앞 박순자 할머니, 73살. 어젯밤 9시부터 서 계셨어요. 비에 젖은 낡은 코트, 떨리는 손에 든 비닐봉투 안 구겨진 서류, 기초수급 갱신 신청서. 오늘 접수 못하면 다음 달 생활비 28만 원 끊깁니다. 세 번째, 김태준 씨, 46. 새벽 4시 도착 재난지원금 마감일, 새 아이 키우는 가장. 작년에 공장 문 닫고 지금은 하루 8만 원 일용직. 주머니 속 통장 잔액 1만 2,300원. 11번째, 이지혜 씨, 32. 휠체어, 혼자 새벽 5시 첫 버스, 2번 환승. 장애 등급 재판정. 떨어지면 활동 지원 끊김. 혼자서는 씻지도 밥도 못 먹습니다. 68명. 모두에게 오늘은 그냥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하루.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하루.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밤새 새벽부터 비를 맞으며. 왜냐하면 여기선 번호표가 공평했으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 6시 52분 끼익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 2대가 민원실 정문 바로 앞 보행자 전용 구역에 급정거. 뒷좌석에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샤넬 트위드 코트 890만 원, 에르메스 버킨백 2,400만 원, 다이아몬드 브로치 3,000만 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균 노동자 1년 연봉. 그 여성은 비에 젖어 떨고 있는 68명을 쳐다보지도 않고 투명 인간처럼 지나쳐 민원실로 6시 55분 문 열림.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사람은 밤새 기다린 할머니. 하지만 그 여성이 할머니 어깨를 밀듯 스치며 먼저. 할머니 비틀거림. 서류 바닥에 뒤에 서 있던 김태준 씨가 황급히 부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먼저인데요. 그 여성은 뒤도 안 보고 접수대로 걸어가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여기서 내가 번호표를 왜 뽑아? 난 시장 부인이야. 오늘 외국 손님 오는 거 몰라? 서류 당장 처리해. 민원실 순간 얼어붙음. 68명이 숨죽임. 번호표보다 당신들의 밤샘보다 당신들의 절박함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때 접수대 뒤편에서 한 여직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표 정가은 민원행정과 계약직 10년 차.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조용히 그러나 또박또박. 여긴 모두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시장 부인 얼굴 일그러짐. 지금 나한테 번호표 뽑으라고?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모든 민원은 번호표 순서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부인이 번호표 기계로 가더니 뽑는 대신 쭉 용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이딴 종이가 사람보다 더 중요해? 여긴 번호표보다 사람 급한 일이 먼저야. 그걸 모를 정도로 머리가 나빠? 가은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도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울시청을 뒤집어 놓고 시장 일가의 몰락을 불러오고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모릅니다. 정가은이 왜 그 한마디를 했는지, 그녀가 10년간 계약직으로 머물러야 했던 진짜 이유를, 시장 부인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배경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꾼 266일간의 기록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14년 12월 1일 28살 정가은 서울시청 민원실 첫 출근. 인사과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근무평가 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악수도 환영도 잘 부탁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약직 한 명이 들어왔을 뿐. 그날 가은은 생각했습니다. 1년만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야. 하지만 1년 지남. 올해 예산 부족. 내년엔 꼭 전환될 겁니다. 2년 지남. 정부 정책 변경.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5년 지남. 가은 씨 업무는 정말 좋은데 제도가 그렇잖아요. 7년 지남. 더 이상 묻지 않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음. 그냥 버텼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2016년 4월 17일 밤 11시 동생 민우 전화. 누나,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 진단명 뇌졸중. 상태 반신마비. 한 달 재활 치료비 280만 원 건강보험 적용 후. 가은의 월급 220만 원 세후. 부족액 60만 원. 거기에 월세 55만 원, 생활비 40만 원, 동생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30만 원, 매달 적자 185만 원. 병원 복도 벤치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가은. 답이 안 나왔습니다. 동생이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내가 학교 그만둘게. 안 돼. 너는 학교 다녀. 협상 불가야. 근데 누나, 내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할 방법이 없다는 걸. 그날부터 삶이 바뀌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카드로, 카드값은 다른 카드로, 그것도 안 되면 저축은행 소액대출. 2017년 1월 카드 빚 340만 원, 2019년 12월 1140만 원, 2023년 3월 2180만 원, 2024년 11월 14일 총 2760만 원, 신용카드 3개사 1840만 원, 저축은행 대출 920만 원, 매달 최소 납부액 87만 원. 가은은 10년간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출근. 왜냐하면 이 일만 잃지 않으면 되니까. 버티기만 하면 살 수 있으니까. 버티기만 하면 엄마 병원비 낼 수 있어. 버티기만 하면 민우 졸업시킬 수 있어. 버티기만 하면. 10년간 3652일간 가은은 그 한마디로 버텼습니다. 서울시청 민원실. 전쟁터였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 680명. 가은이 하루 처리하는 민원 평균 47건. 10년간 처리한 민원 약 12만 1000건. 12만 1000명의 사람. 12만 1000개의 이야기. 12만 1000번의 절박함. 2017년 3월 21일. 60대 후반 남성. 손에 든 서류 떨림. 재개발 보상금이 잘못 나왔다는데요. 가은이 확인. 공시지가 산정 오류. 받아야 할 금액 2억 3천만 원. 실제 받은 금액 1억 4,700만 원. 차액 8,300만 원. 이 보상금 어디에 쓰시려고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 아내가 말기암이에요. 항암 치료비가 8천만 원 필요한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함. 가은은 그날 점심 건너뛰고 퇴근 시간 넘겨 밤 11시까지 재산정, 서류 작성. 2주 후 그 남성은 바른 보상금 받음. 한 달 후 딸이 찾아와 눈물로 감사. 선생님 덕분에 엄마 치료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일 의미 있는 건가? 그래, 의미 있어. 계속하자. 2019년 8월 15일. 30대 초반 여성, 휠체어, 혼자.
장애 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한대요. 목소리 떨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사는데. 가은은 1시간 넘게 이야기. 어떤 서류, 어떤 의료 기록, 어디서 도움. 하나하나 메모지에 적어주고 전화번호 찾아주고 복지관 담당자한테 미리 연락. 점심시간 포기. 떠나며 작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은 기분이에요. 가슴 뭉클. 사람 대접.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2021년 5월 27일. 40대 남성 소리. 왜 안 돼요? 당신들이 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금 내는 내가 을이고 당신들이 갑이야? 코로나 지원금 신청 서류 복잡하다는 이유. 가은은 조용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30분간 욕 들으며 차근차근 설명. 남성은 결국 서류 작성하고 떠남. 사과 없음. 그날 저녁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손 떨림. 가슴 답답. 왜 나한테 화를. 난 그냥 일하는 건데. 하지만 다음날 다시 웃으며 출근. 왜냐하면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2022년 11월 3일. 70대 할아버지. 연금 수령 계좌 바꾸고 싶은데요. 서류 작성 중 조용히. 젊은 사람이 이런 데서 일하기 힘들겠어요. 욕도 많이 먹고. 가은이 웃으며.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친절하게 대해줘서. 떠나기 전 뒤돌아보며. 젊은 사람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래서 이 일하는 거지. 10년간 12만 1,000건. 욕한 사람, 울린 사람, 고마워한 사람. 하지만 가은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번호표 순서대로, 규정대로, 공정하게. 그게 가은의 원칙. 11월이 왔습니다. 가은의 10번째 재계약 시즌. 책상 서랍에 감춰둔 구직 사이트.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한 이력서. 올해도 재계약될까? 만약 안 되면? 어머니 병원비는? 빚은? 하지만 10년간 한 번도 재계약 거절된 적 없음. 근무평가 늘 우수. 민원 처리 건수, 팀 내 1위, 만족도 평균 5점 만점에 4.8, 정확도 99.2%, 결근 10년간 단 3일. 11월 5일, 팀장 김성우가 가은을 회의실로. 올해 재계약 건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을 겁니다. 안도의 한숨. 정말요? 그럼요. 가은 씨 업무 능력은 제가 잘 알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화장실 거울 보며 미소. 다행이다. 올해도 넘겼다. 어머니 병원비 걱정 덜었네. 그 말을 믿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팀장. 하지만 몰랐습니다. 9일 후 모든 것이 무너질 줄. 11월 8일. 점심시간. 휴게실. 정규직 박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너희들 들었어? 위에서 계약직 인원 줄인데. 계약직 이수진이 놀라며. 진짜? 누구?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가은은 도시락 먹으며 들었지만 크게 걱정 안 함. 팀장님이 괜찮다고 했잖아. 수진이 가은을 보며. 가은아, 너는 재계약 얘기 들었어? 응. 팀장님이 문제 없다고. 다행이다. 근데 조심해. 요새 분위기 진짜 이상하거든. 가은은 애써 웃으며. 괜찮아. 우리 성실하게 일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 2024년 11월 14일. 오전 5시 42분.
가은의 집, 알람, 눈뜸, 창밖 아직 어둠,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림, 10년간 입어온 회색 재킷, 솜에 약간 닳았지만 아직 입을 만함, 거울 보며 머리 묶음, 오늘도 힘내자, 어머니 방 들여다봄, 자고 계심, 한쪽 팔이 이불 밖, 조용히 이불 덮어드림, 오전 6시 3분 첫 버스 안, 텅 빈 버스, 맨 뒷자리, 휴대폰 꺼내 카드값 알림, 11월 결제 예정액 127만 원, 한숨, 이번 달도 최소 납부액만, 다음 달 이자 또 붙음, 하지만 다른 방법 없음, 창밖 보며 이번 재계약만 되면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을 거야. 버티자. 조금만 더. 오전 6시 10분. 민원실 앞. 도착했을 때 이미 68명 줄. 가볍게 인사. 어머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박순자 할머니 고개 끄덕. 응, 오늘 꼭 접수해야 해서. 걱정 마세요. 개장하면 제일 먼저 처리해 드릴게요. 고맙네, 아가씨. 민원실 문 열고 들어감. 오전 6시 12분 컴퓨터 켬. 시스템 부팅. 서류 정리. 번호표 기계 점검. 창구 안내판 확인.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몰랐습니다. 40분 후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질 줄. 오전 6시 52분. 밖에서 차 소리. 끼익 급브레이크. 창밖 봄.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 2대. 보행자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여성 하차. 심장 빠르게 뛴. 저 사람. 전에 본 적 있어. 플래시백. 2023년 6월 22일. 그 여성이 세금 체납 문제로 민원실. 줄 안 서고 입장. 큰 소리. 팀장이 우선 처리. 동료 수진에게 물음. 저분 누구세요? 작은 목소리로. 시장님 부인이야. 건드리지 마. 우리한테 좋을 거 없어. 현재로 복귀. 그 여성이 다시. 불안한 마음에 수진에게 메시지. 수진아, 시장 부인 오신 것 같아. 답장. 헐 진짜? 조심해. 쟤 까다로워. 오전 6시 55분. 자동문 열림. 박순자 할머니 조심스럽게 들어가려 함. 그 순간 시장 부인이 할머니 어깨에 밀듯 스치며 먼저. 할머니 비틀거림. 서류 뭉치 바닥에. 김태준 씨가 황급히 부축.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 제가 먼저인데요. 시장 부인 뒤도 안 봄. 오전 6시 57분. 시장 부인이 가은의 책상 앞. 책상 톡톡 두드리며. 여기서 내가 번호표를 왜 뽑아? 난 시장 부인이야. 오늘 외국 손님 오는 거 몰라? 서류 당장 처리해. 머릿속 하얘짐. 하지만 창밖 보니 밤새 기다린 할머니, 새벽 4시부터 온 가장, 휠체어 탄 여성, 68명의 사람들. 눈 한 번 감았다 뜸. 조용히 떨리지만 또박또박. 여긴 모두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순간 민원실 전체 얼어붙음. 68명 숨죽임. 시장 부인 얼굴 일그러짐. 뭐? 지금 나한테 번호표 뽑으라고?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말하는 거야? 다시.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모든 민원은 번호표 순서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부인이 번호표 기계로 뽑는 대신 쭉 용지 찢음. 종이 바닥에. 이딴 종이가 사람보다 더 중요해? 시장 부인인데 이 정도 융통성도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여긴 번호표보다 사람 급한 일이 먼저야. 그걸 모를 정도로 머리가 나빠? 책상 밑에서 떨리는 손 꼭 쥬임. 심장 터질 것 같음. 하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 순간
가은의 10년이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2분. 뒤편 사무실에서 팀장 김성우 급히 뛰어옴. 무슨 일이십니까? 시장 부인 보자마자 허리 90도. 사모님, 어쩐 일이십니까? 시장 부인이 가은 가리키며 저 직원이 나한테 번호표 뽑으래. 팀장 얼굴 창백. 가은 쪽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 정가은 씨, 잠깐 뒤로 가 계세요. 작은 목소리로. 팀장님, 번호표 순서가. 팀장이 팔 잡아당기며 속삭임. 닥쳐. 지금 누가 앞에 계신지 몰라. 시장 부인에게 다시 허리. 죄송합니다, 사모님. 신입이 실수했습니다. 제가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저 신입 아닙니다. 10년 차입니다. 팀장이 노려봄. 나가 있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남. 민원실 구석으로. 줄 서 있던 할머니 작은 목소리. 제가 밤부터 기다렸는데요. 제 차례인데. 시장 부인이 할머니 똑바로 쳐다봄. 당신도 번호표 타령이야? 나보다 당신이 더 급해? 나는 시장 부인이고 오늘 외국 손님 오는데 할머니 서류가 더 급해? 할머니 고개 숙임. 죄송합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줄 섬. 민원실 구석에 서서 지켜봄. 팀장이 시장 부인 서류 우선 처리. 시장 부인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남. 할머니 다시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내밈. 손 떨림. 눈물 날 것 같음. 하지만 참음. 오후 2시 14분. 휴대폰 문자. 발신 서울시청 인사과 정가은 직원. 오후 3시까지 인사가로 방문 바랍니다. 심장 빠르게 뛴.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은아, 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의 시작이라는 걸. 오후 3시 7분. 남은 민원인 끝까지 처리 후 인사가로. 복도 걸어가는 내내 두근거림. 괜찮을 거야. 팀장님이 재계약 괜찮다고 했잖아. 문여름. 인사과장 박준영이 A4 용지 한 장. 감정 없는 목소리. 정가은 직원. 계약 종료 통보합니다. 사유 내부 인사 조정. 머릿속 하얘짐. 네. 계약 종료입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떨리는 목소리. 내부 인사 조정이 무슨 뜻인가요? 계약 기간 만료되어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는 12월 1일인데요. 지금은 11월 14일입니다. 조기 종료 조항 있습니다. 계약서 11페이지. 작은 글씨. 시청 측은 조직 운영상 필요시 계약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 통보로 계약 종료할 수 있다. 조직 운영상 필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을 일했는데요. 인사결정은 재량사항입니다. 9일 전에 팀장님이 재계약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팀장 의견과 인사과 결정은 별개입니다. 서류함 내밈. 개인 물품 정리하시고 금요일까지 보안카드와 사원증 반납.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멍하니 서류함 받아들음. 민원실 복귀. 동료들 수군거림. 들었어? 정가은 잘렸대. 시장 부인한테 대들었다며? 미쳤나 봐.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아무 말 안 함. 조용히 자리로 가서 개인 물품 정리. 10년간 쌓인 것들. 머그컵, 선인장 화분, 공책 2권, 볼펜 3자루, 사진 1장, 손세정제, 핸드크림, 여벌 마스크. 그게 전부. 10년이 서류함 하나에. 오후 5시 32분. 휴대폰 카톡. 발신 팀장 김성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일 전 팀장 말 떠오름.
올해 재계약도 문제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조용히 웃음, 눈물 날 것 같지만 참음. 서류함 들고 민원실 나섬. 동료들 아무도 인사 안 함. 10년이 문자 2줄로 끝났습니다. 11월 15일 집 돌아와 소파에 앉음. 서류함 바닥에 아무 생각 안 남. 어머니 방문 열고 가은아 저녁 먹어야지. 응. 잠깐만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방으로 들어가 문 닫음. 침대 누움. 천장 봄. 냉장고 어머니 약 떨어져 감. 책상 위 미납 카드 청구서. 휴대폰 동생 민우 부재중 전화 5통. 전화 받을 수 없음. 어떻게 말하지? 해고됐다고? 밤새 잠 안 옴. 머릿속 계산. 실업급여월 132만 원, 최대 5개월. 어머니 병원비월 280만 원. 월세 55만 원. 카드 최소 납부액 월 87만 원. 생활비 월 40만 원. 부족액 매달 330만 원. 5개월 후면 완전히 바닥. 11월 16일 새벽 4시. 잠 못 자고 스마트폰. 갤러리 여름. 스크롤 내리다 눈에 띈 사진. 11월 5일 촬영. 팀장 카톡 스크린샷. 정가은 씨, 올해 재계약도 문제 없을 거예요. 문득 생각. 혹시 모르니까. 기록이라도. 갤러리 뒤짐. 발견. 증거일 팀장 카톡. 올해 재계약도 문제 없을 거예요. 증거 2 인사과 문자. 오후 3시까지. 인사과로 방문 바랍니다. 증거 3 팀장 카톡.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거 4 계약 종료 통보서. 사진. 캡처 시작. 클릭 클릭 클릭. 증거 5 10년간 근무평가서. 모두 우수. 증거 6 민원 처리 건수 통계팀 내일이. 증거 7 민원인. 감사 메일. 모든 것 캡처하고 저장. 저녁. 서류함에서 오래된 공책. 표지 2024 업무 메모. 첫 페이지 펼침. 펜들. 손 떨리지만 한 글자씩.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시간 오전 6시 52분. 장소 서울시청 1층 민원실. 상황 검은색 차량 2대 도착. 시장 부인 추정 여성 하차. 보행자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시간 오전 6시 55분. 민원실 개장. 줄 맨 앞 박순자 할머니 약 70대. 시장 부인이 할머니 밀고 먼저 입장. 할머니 비틀거림. 서류 바닥에. 시간 오전 6시 57분. 시장 부인 3번 창구나의 창구 접근. 발언일 여기서 내가 번호표를 왜 뽑아? 난 시장 부인이야. 나의 응답 여긴 모두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시장 부인 반응 얼굴 일그러짐. 발언이 뭐? 지금 나한테 번호표 뽑으라고? 나의 재응답 규정상 모든 민원은 번호표 순서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오전 6시 58분. 시장 부인 번호표 기계로. 용지 찢음. 종이 바닥 흩어짐. 발언 3이 딴 종이가 사람보다 더 중요해? 나의 최종 응답글에도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시간 오전 11시 2분. 팀장 김성호 등장. 시장 부인에게 90도 인사. 나를 향한 발언 정가은 씨, 뒤로 가 계세요. 내가 번호표 순서가. 말하자 팔 잡아당기며 속삭임 닥쳐. 지금 누가 앞에 계신지 몰라. 시간 오후 2시 14분. 인사과 호출 문자. 시간 오후 3시 7분. 계약 종료 통보. 사유 내부 인사 조정. 시간 오후 5시 32분. 팀장 카톡.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격자 민원실 앞 대기자 68명. 민원실 직원 7명.
펜 내려놓음. 공책 보며 생각. 이게 무슨 의미? 누가 믿어줄까? 하지만 적어도 기록은 남음. 사실은 남음. 공책 베개 밑에 넣고 잠듦. 11월 18일 월요일. 집 근처 주민센터. 실업급여 신청 안내. 복도 지나가다 작은 현수막. 무료 노동 상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노무사. 윤소영. 잠시 망설임. 무료 상담. 믿어도 될까? 하지만 잃을 게 없음. 문 두드림. 똑똑. 들어오세요. 40대 중반 여성 미소. 안녕하세요. 노무사 윤소영입니다. 어떤 일로? 조심스럽게. 10년 다닌 직장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 받았어요. 언제? 11월 14일. 계약 만료일은 12월 1일인데. 표정 진지. 조기 종료네요. 해고 사유는? 내부 인사 조정이라고만. 구체적 이유는 안 알려줬고요. 혹시 그 전에 특별한 일? 잠시 망설임. 가방에서 공책. 이거 제가 기록한 건데요. 공책 받아 읽기 시작. 페이지 넘김. 밑줄 그음. 중간중간 메모. 5분간 침묵. 고개 들. 눈 반짝임. 정가은 씨. 이거 그냥 계약 종료가 아니라 외압에 의한 부당해고일 가능성 큽니다. 심장 두근거림. 부당해고요? 네.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특정 사건 직후 갑작스럽게 명백한 부당해고 해당할 수 있어요. 공책 가리킴. 이 기록 굉장히 중요. 날짜, 시간, 발언, 목격자까지. 혹시 다른 증거? 문자, 카톡? 휴대폰 꺼냄. 캡처 보여줌. 눈 더 반짝임. 이건 싸워볼 만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시장 부인인데요. 손 잡음. 혼자 싸우면 100% 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증거와 전략, 함께 싸워줄 사람 있다면 달라집니다. 정가은 씨,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무기 가지고 있어요. 무기요? 기록이요. 이만큼 세세하게 기록한 사람 정말 드물어요. 명함 한 장. 이 사람 만나보세요. 탐사기자. 이런 사건에 관심 많은 분. 특히 권력형 갑질 사건 전문. 명함 이름 장태식. 탐사보도팀 기자. 한국일보. 명함 받아들음. 손떨림.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만은 아님.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오래된 카페 구석. 가은 긴장한 얼굴로 앉음. 테이블 위 공책과 휴대폰. 손 계속 떨림. 문 열림. 40대 초반 남성. 낡은 백팩, 해진 청바지, 오래된 노트북. 정가은 씨죠? 장태식입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공책 꺼냄. 공책 받아 읽기 시작. 표정 점점 진지. 페이지 넘김. 밑줄 그음. 노트북에 메모. 15분 경과. 고개 들. 정가은 씨. 이거 단순 사고 아닌데요? 네. 혹시 시장 부인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했다는 말 들은 적? 고개 끄덕. 2023년 6월에도 비슷한 일. 세금 체납 문제로 왔는데 줄 안 서고 먼저 처리 난리. 눈 반짝임. 2023년 6월. 그때도요? 네. 그때도 팀장이 우선 처리. 다른 건? 다른 장소, 다른 상황? 동료들 사이 소문으로 주차 단속대도 난리. 노트북 열어 검색. 타닥타닥. 3분 후. 화면 보여줌. 이거 보세요. 기사 제목. 서울시청 주차 단속 논란. 시 고위직 관련 의혹 2022년 8월 17일. 읽어줌. 서울시청 주차요원 A씨는 특정 차량 단속 말라는 지시받았다 증언.
해당 차량은 시 고위 공직자 배우자 차량 추정. 가은 눈 커짐. 다른 기사 찾아 보여줌. 구청 민원실 VIP 우선 처리 논란 2024년 3월 12일. 노트북 덮음. 정가은 씨. 이건 반복 패턴입니다. 반복 패턴이요? 네. 한 번이면 사고, 두 번이면 우연, 세 번, 네 번이면 패턴, 습관. 패턴이라는 건 이게 조직적이라는 뜻. 심호흡하며. 정가은 씨. 이 사건 제대로 파면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무슨 뜻이에요? 단순 부당해고가 아니라 공직 권력 남용 사건으로 확대 가능. 시장 부인이 시청 조직 사적 이용 증거 나오면 시장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숨먹는 것 같음. 그럼 저는 눈 똑바로 쳐다봄. 세 가지 필요. 첫째, 더 많은 증거. 둘째, 내부자 제보. 셋째, 시간과 인내. 증거는 이 공책이랑 문자. 그것만으론 부족. CCTV 영상, 내부 문서, 다른 피해자 증언, 회계 기록 더 필요. 노트 꺼냄. 이제부터 함께 움직여야. 제가 내부 취재 시작할게요. 정가은 씨는 가능한 모든 증거 더 확보. 그날 민원실에 있던 사람들 중 연락처 아는 분? 고개 끄덕. 동료 이수진. 그날 같이 근무. 연락 가능? 네. 좋아요. 그분 통해 그날 상황 증언 받아야. CCTV는 윤 노무사님이 보존 요청. 정가은 씨. 이 싸움은 길어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중간에 협박도 회유도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잠시 침묵. 그날 밤새 기다린 할머니가 생각나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으면 할머니는 그냥 밀려났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저는 그게 싫었어요. 번호표 한 장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눈에 눈물 맺힘. 고개 끄덕임. 알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정가은 씨가 지킨 번호표 한 장.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가은 노무사 기자의 삼각 연대 시작. 11월 21일. 가은이 동료 수진에게 전화. 수진아. 나야. 가은아. 어떻게 지내? 그 얘기하려고. 11월 14일 그날 민원실 일 기억나? 침묵. 작은 목소리. 가은아. 그 일로 뭐 하려고? 그냥 있는 게. 수진아, 나 부당하게 잘렸어. 하지만 상대가 시장 부인인데. 증언만 해줘. 그날 내가 본 거 그대로만. 한숨. 가은아. 나도 계약직이야. 너처럼 잘릴까봐 무서워. 알았어. 미안해. 전화 끊음. 한동안 휴대폰 내려다봄. 11월 22일. 윤소영 노무사 전화. 가은 씨, CCTV 보존 요청 넣었어요. 시청시설과의 공문 발송. 11월 25일. 시청시설과 답변. CCTV 영상은 보존 기간 30일 경과로 이미 삭제. 윤소영 분노. 11월 14일부터 지금까지 11일밖에 안 지났는데 30일 경과? 말도 안 돼. 즉시 재요청. 정보공개법 제13조에 따라 CCTV 원본 파일 삭제 로그 요청. 11월 27일. 가은 휴대폰 문자. 발신자 표시 없음. 혹시 몰라서 연락드려요. 저 그날 민원실 같이 있던 동료. 제가 휴대폰으로 조금 찍어놨어요. 심장 빠르게 뜀. 답장. 누구세요? 답장. 이수진한테 물어봤어요. 파일 보낼게요. 조심하세요. 3분 후 영상 파일명 2024 11 14 민원실. mp4. 떨리는 손으로 재생. 화면 흐릿. 음성 선명. 6시 57분 12초. 여성 목소리. 여기서
내가 번호표를 왜 뽑아? 난 시장 부인이야. 가은 목소리 여긴 모두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6시 58분 3초 여성 목소리. 이딴 종이가 사람보다 더 중요해? 종이 찢는 소리. 11시 2분 47초 남성 목소리. 팀장 사모님, 죄송합니다. 신입이 실수했습니다. 영상 멈춤. 손 떨림. 증거 있음. 11월 29일. 장태식 기자 지난 일주일간 자료 정리. 정가은. 기록 공책. 문자 카톡 캡처. 익명 제보자 영상. 2022년 주차 단속 기사. 2023년 6월 민원실 사건 증언. 추가 확보. 새로운 증거 1 구청 복지과 직원 증언. 2024년 3월 시장 부인이 복지과에서 수급자 어르신 밀치고 먼저 앉음. 새로운 증거 2 시청 주차요원 증언. 2023년 10월 시장 부인 차량 단속하려다 시장 차 못 알아보냐 말 들음. 새로운 증거 3. 복지과 내부 문서. 장부의 빨간 펜으로 VIP 민원 우선 처리. 새로운 증거 4. 시청 회계팀 익명 메일. 민원실 사건 당일 오후 민원 대응 회식 명목으로 고급 한정식 집에서 비서실 결제. 금액 60만 원. 영수증 사진 첨부. 기사 작성 시작. 타이틀 번호표는 필요 없다. 시장 부인의 민원실 갑질 의혹. 부재 10년차 계약직 직원 해고 배경에 권력형 비리 의혹. 편집장에게 송부. 15분 후 답장. 내일 일면 톱으로. 좋은 기사. 정가은에게 전화. 정가은 씨, 내일 아침 기사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떨리는 목소리. 무슨 준비요? 폭풍 준비요. 내일부터 세상이 당신을 주목. 시장 측에서 반격 올 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오전 6시 한국일보 일면 톱 기사. 번호표는 필요 없다. 시장 부인의 민원실 갑질 의혹. 빠르게 확산. 오전 7시 23분.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시장 부인 갑질. 오전 8시 15분. SNS 반응 폭발. 번호표 무시하는 게 제일 열받는데. 시장 부인이면 뭐. 10년 다닌 사람 문자 한 통으로. 오전 9시 42분.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시장 부인 권력형 갑질 진상 규명 요구. 2시간 만에 3만 명 가은. 집에서 휴대폰 보며 떨림. 댓글 실시간. 정가은 씨 응원합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번호표 지킨 당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악플도. 계약직 주제에. 관종. 휴대폰 울림. 동생 민우. 누나. 기사 봤어. 누나가 그 사람? 응. 왜 말 안 했어? 미안. 걱정시키기 싫어서. 누나, 괜찮아? 대답 못함. 눈물남. 누나, 울지 마. 누나가 잘못한 거 아니야. 누나가 옳은 거야. 나 지금 집으로 갈게. 오후 2시. 서울시청 공식 보도자료. 1.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름. 2. 정가은 씨 계약 종료는 정상 인사 절차. 3. 시장 배우자 관련 의혹은 명백한 허위. 4. 강력히 법적 대응. 5. 정가은 씨는 과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 오후 4시. 가은 우편함 봉투. 발신인 표시 없음. 떨리는 손으로 열음. A4 용지. 허위 사실 유포시 명예훼손 고소 가능.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2년 이하 징역. 손글씨.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당신 가족을 위해서. 손 떨림. 밤 10시. 침대 누워 천장 봄. 잠 안 옴. 휴대폰 울림. 모르는 번호. 받음.
여보세요? 침묵. 남자 목소리. 낯설. 정가은 씨죠? 네. 누구세요? 조심하세요. 당신이 건드린 사람들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기자한테 연락해서 기사 내리라고. 청원도 취소. 그럼 당신 가족은 안전. 가족이요? 어머니 병원 다니시죠? 동생은 택배일. 조심하세요. 뚝. 끊김. 휴대폰 떨어뜨림. 온몸 얼어붙음. 어머니를 민우를 어떻게? 급히 민우에게 전화. 민우야. 누나? 왜? 너 지금 어디? 집. 왜? 혼자? 응. 왜 그래? 아니야. 조심해. 12월 1일 일요일 새벽 2시. 잠 못 자고 거실 서성임. 공채권의 첫 페이지. 펜 들어 마지막 페이지. 11월 30일 밤 10시. 협박 전화. 어머니 병원 다니시죠? 동생은 택배일. 무서웠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사실이다. 할머니가 밀려난 것도 사실이다. 번호표가 찢어진 것도 사실이다. 10년이 문자 2줄로 끝난 것도 사실이다. 사실은 사실이다. 공책 덮음. 윤소영에게 문자. 소영님, 협박 전화 받았어요. 무서워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계속할게요. 5분 후 답장. 가은 씨, 협박은 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내일 아침 만나요. 12월 2일 월요일. 장태식 두 번째 기사. 시장 부인 갑질, 반복된 패턴. 주차장 복지 과민원 실서 4년간. 구체적 증거 포함 2022년 주차요원 증언, 2023년 민원실 사건 기록, 2024년 복지과 장부 사진, 익명 제보자 영상 일부.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20만 명 돌파. 시민단체 기자회견. 이것은 단순 갑질이 아니라 공직 시스템 사유화.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 조사 받아야. 12월 3일. 감사원과 검찰 움직임. 감사원, 서울시청 민원실 갑질 의혹 감사 착수. 검찰, 시장 부인 소환 검토. 12월 5일. 장태식 세 번째 기사. 시장 비서실, 민원실 사건 당일 회식 명목 60만 원 결제. 회유 정황. 공개 증거 영수증 사진, 참석자 명단, 시청 내부 문건 스캔본 VIP 민원 우선 처리 리스트. 문건 맨 아래. 직원 항해 시 내부 인사 조정으로 처리. 가은 그 기사 보고 눈물.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애초에 이런 시스템. 12월 10일. 검찰 본격 움직임. 압수수색 서울시청 인사과 비서실, 민원실, 시장 자택. 소환조사 인사과장, 민원실 팀장, 비서실장, 회계 담당자, 복지과 직원, 주차요원. 12월 15일. 가은에게도 검찰 출석 요구서. 참고인 조사.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12월 17일 윤소영 노무사 사무실. 증언 연습. 가은 씨, 검사님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왜 굳이 그 상황에서 번호표 요구했느냐고. 뭐라고? 어려운 말하지 마세요. 그날 있었던 일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잡음. 당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왜 그 한마디를 했는지. 고개 끄덕임. 1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윤소영과 함께 조사실. 검사 2명, 수사관 1명. 정가은 씨죠? 앉으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있었던 일 들려주시면 됩니다. 파일 여름. 2024년 11월 14일 민원실 일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심호흡. 말하기 시작. 그날 새벽 6시 10분 출근. 이미 68명 줄. 맨 앞에는 박순자 할머니. 밤새 기다리심. 6시 52분쯤 검은 차 2대. 한 여성. 시장 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 6시 55분 문 열림. 할머니가 먼저인데 그 여성이 밀고 먼저. 할머니 비틀거림. 서류 바닥. 검사가 물음. 그때 어떤 생각? 잠시 침묵. 화가 났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미안했다고요? 네. 저는 10년간 민원실 일, 번호표 순서대로 모신다는 게 우리의 유일한 공정. 돈 많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원칙. 그런데 그 원칙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밤새 기다린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검사 고개 끄덕임. 그래서 시장 부인에게 네. 여긴 모두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곳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시장 부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네.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으니까요. 검사 펜 내려놓음. 정가은 씨, 1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12월 20일 국회 윤리위 청문회. 가은 증인석. 수많은 카메라, 의원들, 기자들. 의원 질문. 정가은 증인. 왜 굳이 그 상황에서 번호표를 요구했습니까? 가은 마이크 앞.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여긴 시장님 사모님도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어르신도 같은 시민이라서요. 규정은 그걸 위에 있는 거니까요. 청문회장 조용해짐. 다른 의원. 그 한마디 때문에 10년 일자리를 잃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하지만 알았어도 똑같이 말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공정하게 모시는 게. 김박수. 2025년 1월 15일. 법정 판결. 판사 낭독. 시장 직권 남용, 공무원 인사 개입 등으로 직위 상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시장 부인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민원실 팀장 중징계 및 좌천. 인사과장 경징계. 판사 말함. 정가은 씨는 원칙을 지켰을 뿐이며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가은 눈가의 눈물.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 판결 후 시청은 가은에게 복직 의사 물음. 하지만 돌아가지 않음. 노무사 소영이 소개한 부당해 고갑질 상담센터에서 새로운 일 시작. 첫 상담자. 마트에서 문자 한 줄로 잘린 30대 여성. 가은이 손잡고 저도 그렇게 잘렸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저를 살렸어요. 당신도 적어보세요. 기록은 약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상담실 벽. 가은이 직접 적은 문구. 절차는 모두에게 같습니다. 뉴스. 시청 민원실의 번호표 우선 원칙 안내문 게시. 어떠한 경우에도 번호표 순서 우선. 예외는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치기했을 사람 나타나도 주변 시민들이 먼저 저기 번호표 뽑고 줄 서셔야 해요. 퇴근길. 벚꽃잎 흩날리는 골목 걸으며 가은 생각. 세상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 하지만 한 사람의 기록, 한 사람의 용기, 한 사람의 원칙이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 수도 있잖아. 조용히 미소. 그리고 오늘 그 한 사람이 나였구나. 상담실로 돌아와 불 끄기 전 벽문구 한 번 더 봄. 절차는 모두에게 같습니다. 그 문구 아래 작은 글씨로 새로 추가된 문장. 기록은 약한 사람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가은이 웃으며 불금. 문 닫음.
복도 끝에서 뒤돌아 한 번 더 봄. 어둠 속에서도 그 문구는 희미하게 빛남. 가은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감. 한 계단 한 계단. 10년 전 처음 시청 민원실에 출근하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다름. 이번엔 두렵지 않음. 이번엔 외롭지 않음.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 한 사람의 한마디가, 한 장의 기록이, 한 번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나 혼자만 부당한 일 겪고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정가은 씨처럼 우리 삶에서 원칙을 지킨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공정한 절차와 존중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록은 약한 사람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